네, 생활 속 법률 상식 이 시간 함께 하실 분 다시 인사 나눠봐야죠. 네, 언제나 바른 노무 상식을 전해주시는 분입니다. 가야 노무법인의 안정은 노무사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본격적으로 생활 속 법률 상식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 오늘도 도움 말씀, 좋은 정보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먼저 오늘 해결해야 될 과제 어떤 상황인지 그 사례를 저희가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교수를 꿈꾸다 얼마 전 현실과 타협하고 입사를 하기로 마음먹었죠. 오랜 학교 생활 끝에 사회로 나오다 보니 또래와는 좀 달리 어수룩한 부분이 있는 편이라 취업을 하는데도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저는 학교 전공을 잘 살려서 연구원으로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어서 와요. 우리 태진 씨 인상 너무 좋아서 내가 한 번에 오케이 한 거 알죠? 아유, 감사합니다. 출근은 오늘 날짜부터 하는 거지만 그래도 뭐 수습 기간이 좀 있는 거니까 원래 말했던 월급에서 80%만 지급이 될 거고 3개월 후에는 100%씩 지급될 겁니다. 잘해보자고요. 하시면서 첫날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제는 석 달이 지나도 원래 받던 수습 월급만큼만 입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다 못해 5번째 월급을 받기에 앞서서 사장님께 여쭤봤습니다. 그 20%? 그거 당연히 안 줬으니까 못 받는 거지. 아니, 못 받다뇨? 아니, 내가 안 준다는 게 아니라 내가 태진 씨를 좀 살펴보니까 소비 패턴이 너무 쓰고 보자 이런 식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모아서 목돈으로 주려고 내가 회사 계좌에 잘 모아두고 있어요. 아니, 제 월급을 모아둔다고요? 그래요. 그래봤자 20%라고 해서 있으면 금방 또 써버리잖아. 얼마 차이 안 나는 거니까 없는 셈 치고 돈 모아봐요. 날 믿어봐. 하시면서 자리를 뜨는데 전 진짜 황당했습니다. 물론 절 잘 챙겨주시는 사장님과 직원 또 동료들이 가족 같아서 너무 좋지만요. 제가 받아야 될 권리를 침해하는 건 이건 불법 아닌가요? 저는 그냥 이대로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건가요? 네, 제가 여사장의 입장에서 연기를 하기는 했지만 이거 정말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닐까 싶은데요. 네, 사실 가족 같은 분위기라고 얘기되고 있지만 굉장히 부담스러운 경우죠. 사실 저도 이 사례는 예전에 일했을 때 했던 경험이 있어서 제 급여 일부를 대표님 적치한 적이 있어요. 네, 비슷하군요. 네, 그래서 예. 사회 초년생일 때는 돈을 잘 모아야 된다면서 적치했던 경험이 있어서 이 사례에 더 감정이 이입됐던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법으로는 이런 경우에 임금의 전액 지급 원칙에 반하게 됩니다. 네. 전액 지급 원칙이란 게 있군요. 네.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네,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4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원칙을 법에 규정하고 정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통화부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현실 유통되는 통화로 지급해야 되는 거죠.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냉장고로 지급하거나 컴퓨터로 지급하는 거. 상품권으로 주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 거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정기부의 원칙입니다. 일 임금 산정일, 즉 월급날에 반드시 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직접부의 원칙입니다. 근로자가 아무래도 해프다고 해서 부모님한테 준다거나 배우자한테 주는 것도 법 위반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전액부의 원칙인데요. 임금은 근로자에게 전액을 다 지급을 해야 됩니다. 위사례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임금의 일부를 적치해서 20% 적치해서 주고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전액부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관리한다면 인정이 되고 있어요. 첫째는 근로자가 은행을 선택하는 거죠. 두 번째는 근로자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자유롭게 근로자가 통장을 관리할 수 있다면 이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회사 계좌에 돈을 넣어둔다라는 것은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이야기겠네요. 네, 그렇죠. 우선 첫 번째는 회사가 은행을 또 선택했고 두 번째는 회사 명의 통장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자유롭게 관리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전액부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물며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것도 아니고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주가 처벌 대상이 되나요? 네, 지금 이 경우에는 임금을 전액 다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금 체불에 해당해서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에 2천만 원 이하 벌금형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제가 만약에 이런 일을 겪었다면 절대로 못 참았을 것 같은데 네. 태진 씨는 더 못 참았겠죠? 저는 SNS에 알리고 방송사에 제보하고 아마 더 크게 일을 벌렸을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진짜 좋은 사업주는요. 월급에 대해서 내가 받는 돈이라는 생각으로 정말 칼 같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원장님 입장에서도 이렇게 느끼지 않으십니까? 아니, 급여 생활자의 급여 일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 날짜에 맞춰서 카드 대금 결제가 된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잔고가 없으면 마이너스를 내서라도 급여는 제 날짜에 주려고 하고 있죠. 네, 그렇군요. 정말 꼬박꼬박 줘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월급인 것 같은데 어쨌든 월급에 있어서는 근로자가 이렇게 자유로이 관리하거나 선택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전액불의 원칙과 관련해서 뭐 다른 사례들이 또 있을까요? 네, 사실 회사에선 좋은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했던 그런 사례였던 것 같아요. 작년에 2012년도에 이제 태풍 산바가 왔을 때 또 어떤 수해민이 많이 발생하자 이 회사에서 모든 근로자에게 급여의 50%를 공제해서 수해민한테 전달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근로자한테 동의를 구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90% 근로자가 동의를 했어요. 그런데 10%가 동의를 안 했던 거죠. 예. 근데 회사에서는 또 이렇게 모인 640만 원을 정말 수해민한테 전달을 했습니다. 근데 이 동의하지 않은 10% 근로자들이 이거 임금 전액부의 원칙에 반한다라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네. 글쎄요. 근데 저는 동의 안 할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이게 회사에서 이렇게 강제적으로 했다 그러면 굉장히 부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 월급을 제가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선택할 문제인데 이걸 회사가 관여한다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되지 않나 싶은데 갑자기 좀 똑똑해 보이죠? 혜진 씨 어때요? 저도 정말 동의 안 할 것 같고 네. 제가 혼자 그냥 알아서 할 것 같아요. 제 스스로도 너무 힘들기 때문에 아무튼 이럴 때 이 정답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서울시와 태진시가 굉장히 법률적으로 사고를 하신 경우예요. 정말요? 네, 이 경우에 근로자 동의, 가반수가 동의받았다고 하더라도 개인이 동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임금을 공제한 거는 임금 체불에 해당할 수 있다. 5% 공제한 임금을 지급해라. 이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런 거 잘 몰랐다가 괜히 당하는 그런 근로자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 한번 나눠봤고요. 회사에서 이런 경우를 또 악용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이나 이직이 잦은 사업장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제 임금의 몇 %를 적치해 놓는 경우입니다. 학원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첫 달 월급 50%를 적치해 놓았다가 계약 기간을 준수하면 주겠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 근로자가 계약 기간을 지키지 않고 나갔을 경우에는 너가 갑자기 나가서 우리 회사에 끼친 손해가 얼만데 이러면서 그 금액은 손해배상금으로 처리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주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네. 자, 그리고 또 방학을 시작을 하면서 학생들이 많이들 아르바이트를 할 것 같은데 이런 피해 당하지 않도록 좀 당부하고 싶으신 이야기 있나요? 네, 맞습니다. 방학이 시작하면서 이제 그 법률적 지식도 없고 사회적 경험이 없는 그런 친구들이 많이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발생할 손해에 대해서 미리 예상하기 위해서 급여를 적치한다거나 아니면 네가 발생할 손해에 대해서 손해가 발생하면 급여에서 공제하겠다 해서 이 계약서를 쓰면 동시에 동의서를 받는 경우도 있어요. 네. 예, 이럴 경우에 동의서를 쓸 때는 꼭 무슨 내용인지 확인을 하고 본인도 동의서 내용을 꼭 좀 카메라로 찍어놔서 핸드폰 찍어놔서 저장해뒀다가 그때 사실은 강압적으로 사인했다 이렇게 확인해 두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네, 우리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자신의 권리를 반드시 주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좀 가족 같은 분위기의 사업장에 좀 당부 말씀이 있으시다면 어떤 말씀 있으실까요? 네, 가족 같은 분위기라고 해서 좋은 게 좋다. 아니면 문제를 제기했을 때 가족끼리 왜 이런 걸 문제 제기하냐 이러기보다는 조직이 같이 성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같이 고민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례 같은 경우에는 재무 관리를 회사에서 직접 하기보다는 근로자한테 재무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든다면 재무 관리 관련 책을 사준다거나 아니면 재무 관련해서 좋은 교육 과정이 있으면 그거 알려줘서 근로자한테 물고기를 잡아주지 마시고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는 게 더 유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정말 유용한 정보를 알아봤는데요. 근로자에게는 빼놓을 수 없는 임금과 관련된 정보들 알아봤습니다. 다음 주에도 생활 속 법률 상식 알찬 정보 기대해 볼게요.